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3일 정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전 대통령 가족 측이 조선일보에 연락한 바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45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는 그 별세하는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서 인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이 자택을 방문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전 대통령을 급히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사망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빈소를 어디에 차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과 체내 칼슘 수치가 상승하는 고칼슘 혈증 등을 알아왔고 지난 8월 중순에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살 만큼 살았다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알약 형태의 항암제를 집에서 섭취해 왔다는 겁니다. 고칼슘 혈증 약도 복용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약물 치료 후 병세가 호전되어 적극적 치료를 권유했지만 거부했다면서 그때 이제 힘들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주어진 명대로 살다가 간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병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식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8월 초에 광주지법에서 있었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20분이 지나자 호흡곤란을 호소를 했고 곁에 있던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10분간 법정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역사의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대구로 옮겨서 대구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정규 육사 1기, 통상 육사 11기로 입교를 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1959년에는 미 육군 특수전 심리전 교육을 수료했고 5.16이 났을 때 육사 생도들의 5.16 군사혁명 지지 시위를 지도한 걸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1963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관 그리고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등을 거쳤고 월남에도 참전을 했고 백마부대 29 연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일을 했으며 1사단장을 지냈고 1979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국군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다가 그해 10월 26일 사건을 맞았습니다. 법에 따라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2.6 사건 바로 그 당일 저녁에 전두환 소장이 화면을 꽉 메우는 그런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면서 나타나서 수사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던 그 모습이 바로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수사를 주도를 하면서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이
김재규의 초대를 받아서 궁정동 식당에 가 있다 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그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12.12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2.12 사건은 군사 변란으로 규정되었는데 유혈 사태가 나고, 그리하여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은 정승화 사령관을 구속하고 군부의 실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만약 예상대로 정승화 연행이 유혈 사태 없이 순리대로 집행이 되었더라면 아마 전두환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육군참모총장 군부 실세 정도로 만족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혈 사태가 이루어지니까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결국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두 사람이 탄생했다는 게 12.12 사건 관계자들의 농담 비슷한 진담입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 된 후에는 7년 단임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서 하면서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 한 8년 동안,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지 포함해서 1980년대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무역 흑자, 그리고 물가 잡는데 또 성공을 했고, 그래야 경제 성장률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경제가 잘 되니까 그 충격을 흡수를 했습니다. 1987년에 가면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시위에 대해서 군대를 다시 동원할 거냐 하는 고민도 했지만은 군대를 동원하면 서울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판단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6.29 선언을 통해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와 함께 두 사람이 6.29 선언을 기획 그리고 연출을 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직선제 선거가 1987년 12월에 있었고, 이때 후계자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6공화국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군인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주도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단임 약속을 지키고 청와대를 떠났으나 그 뒤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제5공화국 단죄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백담사로 스스로 간 겁니다. 스스로 귀향을 자청해가지고 갔고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33년 전 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음둔을 떠난 날이 오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33년 전에는 백담사로 떠나고 오늘은 뭐 이 세상을 떠난 날로 아주 묘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시절에는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그동안 역사에 묻어두기로 했던 12.12 사건, 5.18 사건을 다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내란 혐의로 광주 사태를 진압한 행위가 내란 혐의가 돼가지고 징역 2년 살고 나와서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편하게 지낼 기간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이순자 씨의 회고에 따르면 오히려 김대중 때 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가장 편하게 지냈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또 두 사람이 벌금 미납한 걸 가지고 두 사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가족이 다시 재산 조사를 받고, 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니까 이 회고록에 뭐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주장하는 신부를 향해서 욕설을 했다.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이게 또 재판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의 장으로 넘어갔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는 피를 흘렸으나 민주화 시켜놓고 나갔다. 임기 중에 역사상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중산층을 육성을 해가지고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70%가 되도록 만들었다. 지금은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중산층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해가지고 북방정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하여 북한, 쿠바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고 특히 중국과 수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무대, 경제 무대, 활동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은 역사에 굵게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지금보다 전두환 대통령을 훨씬 호의적으로 또 굵게 기록될 것입니다. 오히려 전두환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워질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라는 이름은 박정희, 이승만도 마찬가지지만은 화강암에 새긴 이름이 될 것이고 문재인의 이름은 목욕탕 타일, 물 젖은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글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